안녕하세요. 진로전담교사 신현수입니다. 어느덧 새학기도 이제 시작되었고요. 날씨도 봄처럼 굉장히 따뜻하고 오늘도 되게 포근한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만큼이나 이제 봄 날씨만큼이나 굉장히 생동감도 좀 느껴지고 새학기에 대한 기대나 설레임도 굉장히 커지는 시기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제가 그 학부모님들과 함께 진로 상담, 또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우리 학부모님과 함께 이런 진로 관련된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그런 정보들을 함께 나눌 예정인데요. 밖에서는 사실 뭐 이 진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연수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눌 자리가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공간이 막상 없다 보니까 제가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그 학부모님들과 또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공간으로 삼고자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작년을 돌아봤을 때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했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다양한 학교에 여러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고 하면 원격 수업 또는 뭐 온라인 수업 뭐 새로운 이런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이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소통이나 수업이나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된 변화가 이 학교에 있어서는 가장 큰 변화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진로 관련된 이야기들을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통해 가지고 소통하고 또 선생님들께도 이야기 드리고 학부모님과도 이야기 나누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해보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실제 만났을 때 더 구체적이고 세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어떤 공간, 수단으로 좀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겠지만 또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이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 이제 진로 레터라는 이름으로 학부모님들께 영상 또 선생님들께 영상을 계속 드릴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진로 레터의 주제는 장애 학생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개략적으로 방향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요. 어떠한 방향들로 우리 졸업생들이 진로를 찾아가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들을 해가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 순서는 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특수교육 졸업 후 진로 이걸 통계를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 지금 기존에 졸업했던 친구들이 어떠한 직업과 어떠한 진로를 찾아갔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물론 이 통계가 전부는 아니긴 하지만 뭐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 또 현재의 졸업생들이나 과거의 졸업생들은 어떻게 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로 방향의 이제 큰 유형을 한번 제가 분류를 좀 해봤어요. 크게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틀에서 그 진로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정확할 수는 없지만 뭐 이쪽 뭐 진학이라는 방향, 취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영역 그리고 그 속에서 진학은 어떤 곳들이 있고 취업은 어떤 유형으로 취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그래서 그런 진로 방향을 크게 유형으로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진학. 그 진학은 어떻게 진학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는 이게 설명드리기 좀 어렵지만 이 진학으로 진로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취업은 또 어떠한 형태로 취업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성인계 서비스 그 진학이나 취업이 어려웠던 친구들이 성인계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서비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굉장히 뭐 어머님들께서 관심도 많아하시고 실제 이루어지는 곳들도 굉장히 많은 이제 창업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창업 이야기도 조금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라는 부분도 같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렇게, 물론 이 자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세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개략적으로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순서로 마련해 가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나중에 이제 학생 개별 또는 학부모님 개별 또 선생님께서 문의하셨을 때 그 학생에게 맞는 어떠한 진로의 방향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세세하고 이 큰 틀을 바탕으로 한 세세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전 준비 같은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따라와 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지금 보여드릴 그 화면은 특수학교 졸업생 진로 현황이라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2020년 특수교육 통계 중에 특수학교 졸업생 진로 현황을 이제 조사한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전체 졸업생이 2,386명, 그중 여학생이 이제 792명이었네요.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진학률과 취업률이에요. 그래서 진학률을 한번 보시면, 진학 학생은 1366명, 전체 학생 중에 한 57.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 학생들이 이제 진학을 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진학이라는 부분이 일반대로의 진학, 일반 대학교, 이제 대학교죠. 뭐 종합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한 이 대학들, 그 대학에 진학하는 것, 그 다음에 전공과 진학 등을 좀 포함하고 있고요. 이 포함해서 이제 진학한 학생들이 약 1366명, 전체 57.3% 정도 진학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통계에서는 시각, 청각, 지체장애 학교의 학생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지적장애 학생들 또는 이제 다른 다양한 장애 영역 학생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그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그 지적장애 학생들만의 진학이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전공과의 진학이 보시면 이제 2,386명 중에 1,279명으로 뭐 이제 부족하다고 이제 느끼실 수도 있고 저도 또 부족하다고 느끼긴 하지만 작은 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을 보시면 이제 진학률과 다르게 이제 취업률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취업률이 특수학교 졸업생 중에 64명, 되게 굉장히 이제 작은 거죠. 이제 전국 특수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 한 해에 졸업하는 학생이 2,000명이 넘는데 그 중에 64명, 단 6.3%의 학생만 취업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좀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특수학교 졸업생들이 취업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특수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로서 참 이 통계를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63명 이라는 학생들만이 취업을 하고 있고 또 이 취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세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겠지만 취업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64명이 진짜 오랫동안 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취업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낮은 부분이 안타깝고요. 그 외에 이제 옆에 보시면 그 취업률 옆에 이제 보시면 진학 또는 취업이 어려워서 성인기 서비스 또는 재가 이제 집으로 가정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 진로를 갖는 학생들도 취업률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이제 취업률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많은 인원인 거죠. 956명의 학생들이 이제 취업이나 어떤 이런 여러 진학들이 어려워서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이제 재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단적으로 이제 특수학교만 우선 먼저 보았거든요. 이제 뭐 진학률이 이제 높은 부분이 있죠. 이제 전공과에 진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취업률과 재가하는 이 비율들을 봤을 때 진로교육, 이 특수학교의 진로교육의 방향
또는 정부의 장애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물론 이런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게 되는 지점입니다. 다음 자료를 또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자료는 전공과 졸업생 진로 현황이에요. 이제 아까 전에 특수학교 졸업생 진로 현황을 좀 봤고요. 전공과 졸업생들 진로 현황을 좀 보면요. 전체 전공과 졸업 학생이 2,247명. 이라고 합니다. 이제 2020년 2월 기준입니다. 그 중에 929명, 약 41.7%의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고용 방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보시면, 이후에 이제 이 진로레터 영상을 통해서 다음이나 뭐 다음 차시 정도에 한번 말씀드릴 예정인데 고용 방식에 대한 얘기도 좀 다룰 예정이에요. 고용 방식에 크게 일반 고용, 지원 고용, 보호 고용, 뭐 때로는 경쟁 고용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연계 고용이라는 형태의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고용 방식에 대한 통계 자료를 크게 신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많이 혼용해서 자료 집계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 정확하게 이게 경쟁 고용인지 보호 고용인지 또는 지원 고용인지 판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하시는 과정에 또 약간 그냥 조사다 보니 정확한 이 유형 분류를 통해서, 방식 분류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이제 10.1%, 일반 교육이 10.1%, 뭐 지원 고용이 20.9%, 보호용이 10.2%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 뭐 크게 정확하게 좀 신뢰하기 어렵다고 사실 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취업률도 이제 보시면 41.7%의 취업률인데, 사실 취업률보다는 이제 전공과 학생들이 이제 41.7%의 취업을 하고 있지만, 취업률보다는 이 직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취업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는 학생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습을 하러 간 경우, 이제 취업을 위해서 실습을 한 경우도 이제 취업률로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어쨌든 직을 좀 오래 유지하는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전공과 졸업생 중에 41.7%의 취업률은 매우 의미가 전 있다고 생각하고요. 취업 직종도 이제 위에 나와져 있는데, 뭐 제품 제조, 뭐 청소 세탁, 뭐 이제 식음료 서비스, 이제 바리스타 관련된 취업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사가 되어져 있는데, 이 취업 직종도 현재 장애 학생들의 직업 교육, 뭐 또 어떤 진로 교육을 하는데 이걸 준비하는 매우 의미 있고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자료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자료를 또 이어서 한번 가보면요. 이건 이제 특수학급 졸업생의 진로 현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한번 봤고, 이제 전공과를 한번 봤는데요. 특수학급 학생들을 보면 이제 특수학급 학생들이 제일 많죠. 이제 3,796명의 졸업생들이 2020학년도에 이제 졸업을 했고요. 그 중에 44.9%, 약 1,700명의 학생들이 전공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제 뭐 전공과, 대학, 뭐 전문대학 다 포함해서 이제 1,705명의 학생들이 진학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한 1,200명 정도 학생들이 전공과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과 졸업생들의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전공과 또는 이제 대학, 뭐 전문대학 이런 곳에 진학을 좀 하고 있고요. 취업률도 뭐 일반 고용, 지원 고용, 보호 고용에게 봤을 때 약 716명의 학생들이 특수학급 학생들이 경계선급이나 어쨌든 경증의 아이들이 특수학급에 많이 재학하고 있기 때문에 716명이라 되는 학생들, 특히 이게 경쟁고용 부분에 151명의 학생들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취업률이 34.2%. 특수학교에 비해서는 특수학급이 비교적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2%의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있고 44.9%의 학생들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진학자, 미취업자 수도 뭐 적은 숫자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취업률과 진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특수학급에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취업 직종을 봤을 때도 취업 직종은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전공과 졸업학생들하고 장애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 직종, 직무들이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많은 그 개발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원들도 필요할 텐데 대부분 이제 제품 제조나 식음료 서비스, 청소, 세탁 뭐 이런 부분들의 취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 통계 자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통계들을 좀 봤을 때 제가 결론적으로 좀 드는 생각은, 어쨌든 전 특수학교에서 우리 그 아이들과 함께 근무하고 함께 활동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에서의 취업률, 이것이 굉장히 낮고 취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직업을 통한 어떤 그 진로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고, 이제 진학도 이제 전공과에 진학하는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많긴 하지만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여겨지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공과의 진학을 통해서 이제 진학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긴 하다. 하지만 이제 직업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적고, 그런 진로를 잡아가는 것이 아직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매우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자료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진로들, 물론 이게 자료가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면 2020년도 2월에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어쨌든 참고해야 될 자료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진로들을 고민하고 준비해 가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제 다음으로요, 두 번째로 졸업 후 진로 방향에 대해서 한번 같이 큰 틀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졸업 후 진로 방향, 한번 큰 틀로 네 가지의 길, 어떤 네 가지 유형으로 네 가지 유형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진학. 아까 우리 통계자를 통해서 이제 보셨겠지만 진학. 그리고 두 번째 취업. 그리고 이 취업이나 진학이 어려웠을 경우에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또는 어떤 복지 서비스들, 이제 그런 성인계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로 창업. 이렇게 큰 네 가지 길로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만 참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로 나눈 다섯 가지로 이제 하나 더 더하자고 하면, 제가까지 이렇게 졸업 후의 진로 방향을 크게 네 가지, 제가까지 포함하면 다섯 가지의 어떤 방향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그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진학은 이제 어쨌든 특수학교나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이제 교육을 연장해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전공과에 진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요즘엔 특수학교에도 전공과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 개설되어 있는 상태이면서, 이제 학급 애들도 전공과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일반 그 학교 내, 고등학교 내에 전공과, 이제 학교 안에 학교로 전공과들이 생기고 있고, 많은 전공과들이 있어서 전공과 진학하는 학생들이 아까 통계 자료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많은 학생들이 전공과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과 진학을 첫 번째 진학의 하나의 그 진로 방향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학 진학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대학 진학도 이제 뒤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인가대학과 비인가대학으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일반 그 뭐 종합대학이나 전문대학들, 인가되어져 있는 그런 대학들의 전형을 통해서 똑같이 그 일반 전형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수시나 그런 일반 전형을 통해서 진학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장애인 전형을 통해 가지고 진학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인가된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비인가 대학들. 이제 인가된 대학은 아니지만 복지관이나 어느 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어느 기업에서 설립되어서 그 우리 장애 학생들의 성인기 교육, 어떤 이제 대학 그 교육에 준하는 교육들을 진행하는 그런 비인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그 영역, 진로 방향으로 이제 취업을 좀 들 수 있겠는데요. 취업이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취업도 이제 취업이라고 그냥 취업 어느 회사에 일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여러 취업의 그 또 다른 유형 방식들이 있을 텐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 고용, 뭐 경쟁 고용, 이제 뭐 이 추후에 이제 다음 제가 진로 레터를 준비할 때 이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똑같이 경쟁해서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경쟁해서 이제 그 입사, 그러니까 회사에 지원해서 그 입사 전형들을 똑같이 치르고 회사 입사하는 경우, 네, 이런 경우들 일반 경쟁 고용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일반 경쟁 고용을 통해서 취업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나 어떤 정부의 지원을 받고 이제 그렇게 고용되는 경우 이제 지원 고용 또는 연계 고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보호작업장 같은 곳에 일정한 이제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의 그 이제 보호작업장이나 어떤 시설들에 취업을 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보호고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자세한 기준들은 제가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세 가지의 방향으로 좀 그 고용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안산 우리 지역 관내에도 안산 관내에도 일반 고용, 지원 고용, 보호 고용을 통해서 제가 취업할 수 있는 업체들을 잠깐 뒤에 그 리스트로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렇고 이제 네 번째로 정부 주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장기간 어쨌든 그런 근로를 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지만 단기간적으로 어떤 계약, 기간제 근로의 개념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서 그 하고 있는 뭐 장애인 일자리 사업, 복지 일자리 또는 뭐 참여형 일자리 또는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뭐 이런 사업들, 그런 형태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자체나 어떤 정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참여하는 형태의 취업을 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 취업이라고 꼭 보기는 어렵지만, 실습의 개념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어쨌든 그 근로에 대한 대가를 급여로서 이제 크게, 어쨌든 그 법에 그 규정되어 있는 근로하면서 받을 수 있는 그 급여를 받는 건 아니지만 실습의 개념으로 실습을 진행하면서 취업은 아닌 형태의 근로와 그 기관이나 시설에 소속되어서 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뭐 종종 볼 수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장기간은 아닙니다. 단기간 실습 기간 동안 그 실습을 하면서 실습생활 동안 그 기관에 잘 맞고 적응을 잘 하면 이후에 이제 뭐 정식 근로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취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취업으로 포함시키긴 좀 어렵지만 제가 어쨌든 취업의 하나의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그렇게 실습을 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취업의 하나의 유형으로 제가 포함시켜 한번 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큰 유형인데요. 이건 이제 성인기의 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진학도 좀 어렵고 이제 취업도 기회나 운이 그 되지 않아서 이 진학과 취업을 못한 친구들이 장애인 복지관이나 직업훈련기관 이런 곳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을 이제 이용하게 되는 거죠. 성인기 프로그램들을 뭐 복지관에서 직업재활 서비스라든가 직업훈련기관에 등록을 해서 직업훈련기관에서 하고 있는 주 종목, 뭐 재봉틀이라든가 뭐 미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장애인 직업훈련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에서 훈련을 받는 그런 형태의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또 이제 그렇게 좀 어려운 경우에 이제 주간보호센터에서 이제 가정에 있다가 이제 낮에는 그런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활동과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형태의 진로를 또 가져갈 수도 있고요. 또 생활시설들, 이제 뭐 이후에 뒤에 제가 또 말씀드릴 텐데, 제가 작년 상담하면서 학부모님께서 그런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직접 이런 생활시설들을 한번 만들고 싶다. 이제 그룹홈 같은 것들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실제 그런 준비들을 하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계셨었고요. 이런 생활시설, 그룹홈이나 생활시설들을 통해서 성인기에 그곳에 소속되어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는 그러한 진로들을 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네 번째가 이제 창업입니다. 창업. 뭐 안산에도 실제 그 학부모님들께서 창업한 업체가 있습니다. 있고 또 지역별로도 뭐 학부모님들이 아니시더라도 학교 또는 어떤 기관 또는 어떤 그 뜻이 맞는 분들이 모이셔서 협동조합이나 뭐 다른 형태의 그런 그 기관들 또는 시설들을 만드셔서 어떤 창업 형태의 그 장애인을 고용해서 또는 자신의 자녀를 고용해가지고 사업들을 진행하시고 그걸 통해서 일정 정도의 수익을 얻으시는 그런 형태의 그 창업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지금 봐왔고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 나갈 거라고 좀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뭐 시작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또 정부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창업하는 부분이 네 번째 큰 영역으로 제가 한번 구별해봤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 제가가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장애 학생이 졸업한 후에 지역사회에서 같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활동하고 하면서 그 지역사회에 적응해 나가고 그리고 성인계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보다는 이 앞에 말했던 네 가지의 영역에서 진로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영역으로 제가를 졸업 후의 진로의 방향으로 한번 제가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가지의 졸업 후 진로 방향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진학, 취업, 성인기 서비스 이용, 창업, 재가 이 다섯 가지의 그 영역에서 한번 뭐 구체적이고 세세하진 않지만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이런 기관들이 있고 이런 형태로 진로를 한번 뭐 진학은 이런 전공과가 있고 뭐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뭐 취업은 뭐 보호고용에 이런 기관들이 있고 이런 형태로 우리 아이들이 고용이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들을 한번 계속 풀어 나가 볼 생각입니다. 그럼 다음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진행을 좀 해 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큰 유형들을 좀 알아봤고요. 이런 유형에 따라서 한 번씩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학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진로의 큰 유형 중에 우리 아이들의 방향의 큰 첫 번째 길, 진학을 줄 수 있는데요. 그 진학의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진학하고 있는 전공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통계 자료에서 봤지만, 특수학교 졸업생이 2386명, 2020년도 2월 기준으로. 그리고 특수학급, 이제 고등학교가 되겠죠. 특수학급 고등학교 졸업생 3796명 중에, 특수학교에서는 1279명, 그리고 특수학급에서는 1206명의 학생들이 전공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특수학교 졸업생 수의 거의 절반 정도, 50% 이상 되는 학생들이 전공과에 진학을 하고 있고요.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진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진학한 학생들 이외에 한 1200명 정도, 약 한 40% 정도 되는 학생들이 전공과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2020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전공과는 154개 학교에 672학급. 제가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저도 여기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고개가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저도 이게 화면을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고개를 자꾸 아래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54개 학교에 672학급. 약 5,300명이 현재 전공과 1학년, 2학년까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대다수인데 전공과 2개 학년 672학급에 약 5,300명 학생들이 지금 재학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한 2,500명 정도,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선발 학생 수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매년 한 2,5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전공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이 전공과에는 여러 학교별로 이제 특징이 좀 있긴 한데, 이제 직업재활반, 명칭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직업재활반, 자립생활반, 그리고 이제 학교 기업이 있는 학교는 이제 직업재활반이면서 학교 기업과 연계한 형태로 이제 그 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전공과들이 있고요. 저희 학교도 이제 직업재활반으로서 학생들 매년 8명씩 선발하고 있죠. 그래서 전국의 전공과가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요. 뭐 주변에도 이제 추후에 말씀드릴 텐데 저희 학교 주변에도 뭐 선진학교, 뭐 저희 학교, 그리고 자해학교, 뭐 부천 상록학교, 뭐 안양 해솔학교, 뭐 그다음에 수원 아름학교, 뭐 화성 나리학교 이런 곳들에 이제 전공과들이 현재 있고요. 그런 전공과에 이제 학생들이 재학을 하게 됩니다. 전공과는 계속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특수 학교 내에 있는 전공과 말고도 지금 일반 고등학교 내에 학교 안에 학교로 전공과들이 개설되어지고 있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신설학교나 일반 학급들에도 이제 뭐 생기고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것들이 체감하시는 게 되게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그러면서 가기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맞긴 합니다. 왜냐면 지역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작년에도 미달이나 전공과 학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제 공문을 제가 추후에 확인해 보니까 1월, 2월 달 중에 추가 모집을 하고 있는 전공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느 지역을 보면 학생들이 계속 떨어지고 학부모님들의 전공과에 대한 요구는 많으신데 그 수요를
그 지역에서 다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많은 인원들을 선발하고 있고 매년 2,500명 5,300명 학생들 재학하고 있는 형태. 그래서 많은 학생들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차이가 큰 부분, 우리 지역에 참 많았으면 좋았겠는데 그건 좀 아쉽긴 합니다만 많은 학생들 선발하고 있고, 그리고 정원과가 그렇게 지원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진학의 거의 50% 특수학교, 저희는 특수학교니까 특수학교 재학생 중에 약 50%의 학생들이 정호과에 진학하고 있다라고 아까 봤고요. 진학에 그래서 첫 번째로 전공과 진학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요, 대학 진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또 드릴 텐데요. 진학의 그 진로의 그 길 중에 첫 번째 진학의, 두 번째 이제 대학 진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진학의 형태를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데 여기 화면으로 대학 진학 형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이제 희망하면 제가 이건 붙인 명칭입니다. 제가 붙인 명칭에서 그 통용되는 명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해하시기 편하시게 붙인 건데요. 세 가지의 큰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대학 진학하는 방식에. 첫 번째는 동일 전형, 동일 수학 방식. 비장애 학생들과 동일한 전형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 대학 진학하게 되고요. 똑같은 커리큘럼, 그러니까 똑같은 교육과정, 똑같은 교육 내용을 가지고 같은 강의실 안에서 수업을 받고 똑같이 졸업을 한 후에 이제 취업을 하거나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 그런 동일 전형, 동일 수학 방식을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특별 전형, 동일 수학 방식. 이제 장애인 특별 전형이나 어떤 다른 특별한 전형을 통해서 대학 진학을 하게 되고, 진학을 한 이후에는 비장애 학생들 또는 다른 전형을 통해 들어온, 일반 전형을 통해 들어온 학생들과 동일한 그 대학생활 또는 강의실에서 동일한 교육 내용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 이제 특별 전형 동일 수학 방식이 두 번째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특별 전형, 특별 수학 방식. 네. 그러니까 특별한 전형을 통해서 장애인만을 선발한다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별한 전형 절차를 거친 후에 그것을 통해서 입학을 한 후에도 특별한 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예를 들면 뭐 장애인들끼리만 따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또는 교육 내용을 마련해 놓고 장애인들, 우리 학생들끼리 같이 별도의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 이런 특별 전형, 특별 수학 방식, 그런 형태의 그 대학 진학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일 전형, 동일 수학 방식은 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 그 종합대학들이나 전문대학들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대학, 뭐 대다수의 대학들이죠. 그래서 학생부나 수능 전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입학을 할 수 있고요. 뭐 시각장애 학교나 청각장애 학교에는 그렇게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특수교육과를 간다거나 행정학과, 뭐 사회복지학과, 이런 곳들의 장애 관련 학과들에 그렇게 동일 전형을 통해서 입학을 해서 동일하게 공부를 한 후에 뭐 시험을 봐서 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시험을 봐서 뭐 공무원이 되거나 뭐 그런 형태의 방식으로 이제 진학을 할 수 있는 것이 동일 전형, 동일 수학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특별 전형 동일 수학 방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 전형을 통해서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장애인 특별 전형을 하고 있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우리 고3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노력하셔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했었고, 이전에도 뭐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한국복지대학 또는 뭐 나사렛 대학 또는 뭐 주변에 있는 여러 대학들의 장애인 특별 전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고, 어떤 학교들, 뭐 복지대학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어떤 학교들은 이제 면접, 그 학생부하고 면접으로만, 또 그 면접에 배점이 많이 가해 있어서 그 면접으로만 선발을 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학교에 진학하고 나면 그 학교에 입학한 비장애 학생들과 동일한 형태의 교육과정과 동일한 형태의 학교 생활을 통해서 이제 그 대학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 두 번째 그 진로, 대학 진학의 진로 방식인 특별전형 동일 수학 방식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특별 전형 특별 수학 방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전공을 개설하고, 그리고 특별 전형을 통해서 장애인을 선발한 후에 그 장애 학생을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그 장애 학생이 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장애 학생을 위한 지원들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나사렛 대학교의 이제 브리짓 학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로의 그 유형 중에 진학이라는 방식의 이제 두 번째 대학 진학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분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일 전형, 동일 수학, 특별 전형, 동일 수학, 특별 전형, 특별 수학 이런 방식으로 대학을 진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학도 인가대학이 있고 비인가대학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물론 인가대학을 가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들, 그런 인가대학에 가는 것도 이제 대학 진학이죠. 하지만 요즘은 비인가대학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또 심지어 이제 복지관 같은 곳들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대학들을 개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학들, 그런 비인가 대학들도 대학 진학으로 볼 수 있고, 또 진학의 한 유형으로 또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그 대학의 대학 진학, 이제 진학의 대학의 두 가지로 또 나누면 인가와 비인가 대학으로 나눌 수 있다. 인가대학교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는 형태이고요. 뭐 대표적인 대학교 제가 세 군데 한번 여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 나사렛대학교 브리지닥부가 있고요. 여기는 정원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선발하고 해당 장애 영역, 이제 지적장애, 발달장애 학생을 선발해가지고 학생부 70, 심층면 30, 뭐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장애 학생들이 그 장애 학생들에 맞는 교육 내용을 가지고 커리큘럼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사렛대학교 같은 인가대학교이기 때문에 4년제 종합대학이고 그 안에 브리지닥부를 따로 만들어 놓고 있다. 두 번째 이제 한국복지대학교 같은 것을 들 수 있는데요. 학생부 300, 뭐 면접 700 이렇게 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추후에 혹시나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으시면 그 학생에게 맞춤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인가대학이면서 이렇게 장애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 뭐 열린 사이버대학, 이제 사이버대학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장애 학생을 선발해가지고, 이제 인가대학교죠, 사이버대학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학업 준비도 검사로 선발해가지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사이버대학이기 때문에 그 실제 학교에 등교해서 이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이런 인가대학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인가대학 형태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대학 진학을 할 때 비인가대학. 인가받지 않은 대학. 이지만, 대학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성인기에 필요한, 성인기 장애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 내용을 마련해 놓고 그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그런 학교들입니다. 복지관 또는 어떤 기관들의 부설로 이제 설립이 되어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제가 대표적인 곳 6곳, 저희 지역을 조금, 기반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대학들도 한번 해봤는데요. 뭐 호산나 대학들, 호산나 대학 가평에 지금 소재하고 있는 학교죠. 발달 장애인들에게 뭐 노인 케어, 뭐 애견 케어, 뭐 어떤 그 뷰티, 사무자동화 이러한 기술들, 직업 교육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고 그 장애 학생들 선발하고 있는 비인가 대학이고요. 호산나 대학, 뭐 미랄 드림학교, 뭐 성모 대학, 안산 에이블 대학, 성분도 대학. 산업복지관에서 이제 안산 산업복지관에서 만든 뭐 큰숲대학, 뭐 평택대학교 커뮤니티 컬리지, 뭐 대구 K페이스 센터, 뭐 이런 형태의 비인가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학위를 수여하진 않아요. 우리가 뭐 학사학위,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학사학위 이렇게 하는데, 이제 비인가 대학이기 때문에 학위를 수여하진 않고 이제 학점도 뭐 이렇게 인정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대학과 유사한 학업을 진행하게 되고 그 안에서 성인기의 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 활동을 대학의 형태를 띠고 학생들과 함께 이제 교육 활동을 하는 그러한 형태. 들의 이제 비인가 대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관 등이나 대학 이런 그런 어떤 대학 안에 또 다른 대학으로서 많이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활발하게 막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좀 몇 년 하고 나서는 이제 기존에 있던 그 복지관에서 설립한 대학들만 남고 새롭게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많이 작아지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평생교육기관들, 성인기의 대학이라는 형태의 비인가 대학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또 그런 형태의 진학을 진로의 유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진로의 첫 번째 길 중에 하나는 진학의 첫 번째인 진학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전공과 그리고 대학 진학. 이 대학 진학에는
인가대학과 비인가대학을 형태의 대학을 진학을 할 수 있고, 그 진학하는 방식에도 동일 전형, 동일 수학, 또는 특별 전형, 동일 수학, 또는 특별 전형, 특별 수학, 이런 방식으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이제 대학 진학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같이 구체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대학의 그 전형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이후에 학생 개별 상담 때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추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